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 테크데이를 맞아서 이인복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테크데이입니다. 자, 이제 2022년 하반기도 이제 여름이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테크 업계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테크 쪽에서는 아무래도 생활 밀착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T를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가장 화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유효하고요. 네네. 예, 생활 밀착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인복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런데 이제 IT 업계에 궁금한 점이 휴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휴가철 어떻게 보내고 또 하반기 가을이 돌아오면은 이 이사철은 어떻게 보내게 되느냐. 많은 분들의 이동이 또 예상이 됩니다. 네, 거주지를 옮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오늘 그래서 저희 인포맥스티가 부동산 관련 콘텐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블록이 돼서 세상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인사이트로 출발하시죠. 네,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분석에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까지 더해보는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오늘 부동산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나오시는 분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은 피플스테크의 남아람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피플스테크의 남아람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플스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하람이라고 합니다. 네, 피플스테크. 네, 사람 냄새나는 기술 회사의 대표신데 네, 남아람 대표님은 제가 앞서서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 테크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적합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축구하는 게임의 서비스를 담당하셨고 전장에서 총싸움하는 게임의 서비스를 또 담당하셨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만 골라서 오랫동안 커리어를 쌓으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홀로서기에 나서더니 블록체인 업계로 들어오셨습니다. 블록체인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왜 이쪽으로 돌아오셨는지. 네, 일단은 뭐 제가 게임 업계로 들어갔던 이유랑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많이 해왔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IT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많이 생겼고 게임 업계에 이제 들어왔던 이유 자체도 어떤 이제 시장이 많이 크지 않았을 때 이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좀 같이 겪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도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커가고 있는 단계인 거고 그 안에서 직접 좀 뛰어들어서 같이 성장도 해보고 이 성장의 물결을 타서 좀 한번 어떤지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떤 이 탈중앙화 그리고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이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뭐 여러 가지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게임사에서의 경력과 경험이 상당히 이 블록체인을 업계로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됐다. 사실 단순하게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링크되는지는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남아람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가 부동산과 테크를 결합한 이른바 프롭테크라는 주제인데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아람 대표께 프롭테크가 뭐냐 좀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생소해요. 있는데요. 예.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이제 property, 네, 어떤 부동산이나 좋았었어. 좋습니다. 자산, 그러니까 자산을 의미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자산. 테크놀로지, 이제 네. 기술을 이제 접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이제 부동산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이제 빅데이터나 뭐 AI거나 아니면 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그런 서비스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혹시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예전에는 어떻게 집을 구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돌아다녔죠. 그렇죠. 국내에 있는 복도방 다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 직접적인 그 시대는 아니었지만 저만이 맞군요. 예전을 생각해 보면 직접 발품을 팔아야 그럼요. 되고 맞아요. 그만큼 어떤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뭐 어떤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정보는 되게 한없이 한정적이고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지금은 사실 그냥 옆 동네 시세도 알아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어디 뭐 지금 여기 서울이지만 뭐 거제도에 내가 집을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뭐 인터넷 웹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모바일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인터넷 기술이 부동산 서비스에 이제 도입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이용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많이 얻어서 그만큼 어떤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고 네, 그런 장점들이 이제 기술이 이제 도입되면서 저희가 이제 혜택을 누린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제주도로 발령이 나면 네. 지금 제 이 데스크 앞에서 어플만 키면 사실 그 어떤 원하는 동네에 어떤 아파트에 그 호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까지 지금 발전을 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또 프롭테크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조금 초창기에는 뭐 그 매물도 그냥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그냥 2D인 사진만 그렇죠. 넘기면 보고 사진 보기. 근데 사실상 직접 또 그 장소나 공간에 집을 가보면 사진과 다른 부분도 있고 많이 다릅니다. 뭐 요즘들은 뭐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없고 근데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제 뭐 360도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직접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그 공간을 이제 옮겨가면서 볼 수도 있고 그 공간에 따라 이제 화장실에서 이 물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는 그런 정보까지 이제 볼 입력하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이라는 게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상을 편리하게 바꿔줘요.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에 대한 것들이 있는 곳이라면 뭐든지 기술이 들어와서 거기를 바꿉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핀테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동안에. 금융기술의 혁신이 일어났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핀테크에서 테크핀으로 바뀝니다. 테크핀으로. 네. 금융이 있었고 금융기술이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주도하면서 금융이 서비스가 되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된 경우에도 네네.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중개 임대업이 있고요. 부동산 관리업이 있고 또 투자를 받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인테리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것도 그동안은 이제 발품 팔아 했었거든요. 인테리어 알아보려면은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견적받아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 이제 뭔가 정보 불균형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견적을 받아도 그럼요. 이게 진짜 이 가격인지 몰라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 이제 IT 기술이 들어오면서 연결시켜주면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연결해 있는 서비스가 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테크가 결합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주거 서비스 이 전체를 그렇죠. 프롭테크라고 네.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영역이 네. 뭐 우리 임복 대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유독 물론 뭐 VR이니 AR이니 IoT 관련된 서비스가 네. 많긴 한데 네. 사실 훨씬 더 해외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죠. 네, 그럼요. 사실 뭐 저희가 부동산이라고 해서 한국은 특히나 조금 이제 부동산에만 좀 집중하는 사고하는 거. 경향이 있는데 예. 사실 이런 프로테크라고 하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공간을 이제 공유하는 어떤 개념도 분명히 있거든요. 공유한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 뭐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뭐 위워크나 네. 아니면 뭐 패스트트랙 뭐 이런 공유 오피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아까 여행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흔히 여행을 갔을 때 어떤 뭐 호텔이나 이런 펜션에 묵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에어비앤비도 그렇죠. 사실상 어떤 개인의 공간을 이제 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이런 프롭테크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 전에는 사실상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실 그러네요.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핀테크 쪽으로 저희가 뭐 어떤 지금 예시로 들면은 뭐 어떤 임대인이나 뭐 임차인 이런 것들을 이제 매물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조금 더 이게 투자를 잘 한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가공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매니지먼트 서비스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굉장히 쪼개서 이 동네가 얼마나 뭐 범죄율이
높거나 취약이라든지 취업률이 높거나 이런 퍼센티지를 농도로 또 표시해 준다거나 이 뭐랄까 부동산 차트를 이제 네. 표 그래프를 네. 보여주듯이 네.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사례도 좀 있고 네, 뭐 질로우라는 사실상의 대기업에 가까운 미국 부동산 회사는 네.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이 뭐라 프롭테크라는 거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이렇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어플에 들어가서 시세 보고 네. 방 보고 요거에만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동산이라든지 주거 분야가 그런데 이제 남 대표님은 블록체인을 좀 여기다가 얹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상 저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동산 프롭테크 하면 이제 당연히 아까 뭐 사전적 의미도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자산도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프롭테크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주거지와 관련된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 프롭테크라고 좀 범주 안에 좀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집에서 이제 모바일 터치 한 번만으로 뭔가 이제 세탁 서비스를 부른다거나 네. 뭔가 청소 아니면 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로 다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범주를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내가 네.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거 그렇죠. 의식주 중에 주에 그렇죠.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그렇죠. 프로테크로 구현 가능하다. 짱한 개념이고요. 그렇죠.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간 자체이지만 그냥 이제 주거, 이제 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곳을 좀 더 이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아지트라는 이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서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롭테크 회사들의 서비스들을 연결을 해서 이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포인트를 좀 구매를 하거나 뭐 교환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프로테크 서비스를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데 모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데 부동산 분야에 이제 어찌됐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블록체인 기술을 올려서 서비스가 될 때 요게 특별한 장점이 좀 있습니까? 뭐 일단은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투명성과 이런 그렇죠. 신뢰성은 사실 이 코너에서 누구보다 가장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블록체인이니까. 네, 네. 예. 근데 당연히 그 블록체인의 그런 신뢰도와 이 투명성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쪽에도 어떤 이제 계약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이런 그 거래되는 정보들을 그 매물들에 대한 거래 정보를 다 블록체인에 올려서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뭐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 그 한국은 되게 전세가 많이 이제 특수한 시장이죠. 특수한 개념인데 네. 뭐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렌트하거나 뭐 그죠. 임대를 그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나 아니면 임대인과 이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체인상에 또 올려서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체인들이 좀 각계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도 어떤 이제 카사나 아니면 비브릭스 같은 이제 회사에서는 이 빌딩 고액의 뭐 몇백억씩 되는 빌딩이나 아니면 큰 부지 같은 것들을 이제 쪼개가지고 쪼개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자금이 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집합 투자 같은 개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블록체인상의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그쵸. 가능하게 한다. 이제 투명성과 이거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갖춰 놓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신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서 이게 당신의 소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상가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분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번 때 임대료 냈는데 딴 사람은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논란거리를 없애주는 데에도 믿을 수 있는 그 블록체인 방식을 쓰일 수 있어서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 뭐 등기부 등본도 나중에 뭔가 NFT화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이중 계약 같은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계약을 했다라는 것들을
어떤 이제 모두 다 이제 블록 안에서 다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이제 한국은 좀 그런 이제 부동산의 특수성이 있긴 한데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들이 또 많은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기술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뉴스를 뭐 한 1년 정도 보다 보면은 한 10번 정도 이상 듣는 게 전세 사기, 그렇죠. 매매 사기. 네.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분명히 집을 사서 뭐 등기부 등본까지 했는데 네, 내 집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네 집이 그런 경우가 있고 굉장히 이런 중복 계약이라든가 이 네, 부동산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이게 만약에 블록체인 상에서 네트워크에 올려져 갖고 이 소유권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그런 그렇죠.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게 편해야 돼요,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 네. 현재 블록체인에 이런 얘기들이 우리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약간 네.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네, 돌고 돌긴 해요. 네, 근데 IT 기술이라는 건 결국 발전을 끝내고 나면은 그게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정도가 맞아요. 돼야 돼요. 음, 그냥 기술은 뒤에 있고 우리가 인터넷 쓰면서 인터넷으로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처럼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접근해서 물어보지 않는 거죠. 여기 네. 들어가서 검색하니까 우리 집 맞잖아. 보여줄 수 있게. 이 정도까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서 이걸 어떻게 쓰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도 그냥 되거든요. 그냥 사용하는 그게 거죠. 당연한 네. 거니까. 블록체인도 뭐 이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사용이 돼야지 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왜 주거 관련 서비스냐? 딴 거 많은데 게임 네, 하시던 네. 분이 갑자기 주거 서비스를 뭐하러 관심을 갖게 됐느냐? 네, 네. 이거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이사를 그래도 근 10년간 한 7번은 하지 않았나 많이 생각이 하셨네요. 들었고 회사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이사 많이 더 가면 부자 된다고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하에 가면서 이제 예. 업그레이드 뭐 하면서. 가족도 생기고 이제 예. 생활을 넓혀가면서 했는데 결국 이사할 때마다 어떤 정보를 찾는 거에 있어서 또 불편함도 있었고 그 이사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또 이사 업체를 또 찾아봐야 되는 이제 그쵸. 불편함이 있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입주 청소 그러니까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 이제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프롭테크 기업들을 좀 이제 모아보자라는 이제 구상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파트너를 맺고 있는 뭐 다방이나 아니면 이제 위매치 다이사라고 해서 이사업체와 이제 파트너를 맺고 이 아지트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거기서 사실 저희 아지트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이제 AZIT인데 거기서 이제 AZ의 의미를 좀 A부터 Z까지 좀 다 좀 A부터 Z까지 해결해 보자. 약간 아마존 같은데요? 아마존에 A부터 Z까지 이렇게 로고가 돼 네,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나만의 공간이 아지트라는 게 떠올렸을 때 뭐 사실 아지트라고 하면 어떤 뭐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친구들이랑 모여갖고 그쵸. 수다 떨고. 그렇죠. 좀 재밌었던 재밌는 일. 공간, 그냥 행복했던 공간. 이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모이는 공간이었지만 좀 커봐서 지금의 나의 아지트가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결국 그냥 내가 주거하는 이 집이나 이제 공간이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사실 이름은 그렇게 짓게 됐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이 시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좀 타겟을 하고 있는데 이 1인 가구가 국내만 해도 이제 거의 1000만 가구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인구 수는 이제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 1인 가구는 점차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수요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가 어떻게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도 많이 봐왔지만 다른 산업이 이렇게 영향을 굉장히 받는 거를 이제 봐왔어요. 근데 특히 이제 주거 쪽은
사실 이제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사실 뭐 비가 오나 뭐 눈보라가 치거나 네네. 누군가는 이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옮겨 다니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쪽이다라고 좀 저희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프롭테크라는 뭐랄까 아이템, 이른바 사업 아이템을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괜찮게 선정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네네. 이 프롭테크 분야를 상당히 좀 주의 그럼요. 깊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7월 28일인가요? 원희룡 장관이 이 프롭테크 관련해서 네. 규제 혁신이라든지 네네. 데이터를 좀 개방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이 업체들을 좀 만나고 다니고 네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국토부라든지 뭐 관계 당국에서 좀 이쪽에 좀 투자를 한다든지 네네.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런 네. 사례가 좀 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서비스는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부동산 정보를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결국 저희가 모아서 이제 그룹핑하는 그런 이제 프롭테크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내 이제 부동산의 어떤 뭐 형태나 이런 것도 이제 기술과 좀 접목이 돼서 좀 같이 상생하면서 좀 발전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이신데 네. 그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네. 거를 보면은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자는 입장이다라고 굉장히 네. 뭐랄까 예전에 비해서는 네. 이 데이터의 이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서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부에서 데이터 공개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됐었던 거긴 하고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뭐 하다못해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 네네. 언제 도착하지? 이것도 공공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음. 이거를 토대로 새로운 신사업을 해라.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가라는 분야에서도 네네. 그럼 우리가 있기 좋은 곳,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 나이대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아지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시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네. 정부에서 이슈를 이런 것들이 딱 나오게 되면은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럼 개방이 되고 어떤 정보까지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일단은 좀 기다려보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고요. 그 남 대표님이 구현하는 프롭테크, 뭐 남 대표님은 좀 뭐랄까 겸손하게 우리는 프롭테크라고 하기보다 프롭테크를 많이 네. 모아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시지만 역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포인트를 좀 교환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왜 도입했냐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 포인트 혹시 잘 사용을 하시나요? 평소에? 뭐 네,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쌓이면은 뭐 살 네. 때 네, 뭐 K, 네. 뭐 N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마일리지 쌓이면 OK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도 있지만 사실상 뭐 저만 해도 그런 이제 포인트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활용을 잘 못했던 케이스도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이제 보상 차원에서 충분치 않다라고 느끼거나 뭐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또 어떤 조사를 해봤을 때 뭐 연간 되게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 포인트가 이제 소멸되는 케이스도 항공 마일리지. 그렇죠. 뭐 항공 마일리지 포함해서 뭐 신용카드 이제 마일리지 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했을 때도 거의 몇 조 원의 포인트들이 다 이제 소멸되고 네. 사용되지 않는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포인트들을 이용자가 좀 아낌없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블록체인 토큰을 가지고 교환을 하고 원하는 뭐 이사 서비스든 뭐 부동산 서비스든 이제 원하는 곳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구조를 짜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입장인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프롭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사 업체도 이 주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시 사용하는데 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2년, 그렇죠. 4년 유리. 그렇죠.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은
뭐 짧게는 뭐 6개월, 뭐 1년, 네. 2년씩이나 걸리는데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일리지 시스템이나 어떤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멤버십을 통해서 고객들을 계속 이제 유치시키고 이런 장치를 이제 마련을 하고 싶은데 뭐 한번 이제 포인트를 주고 나서 한 6개월, 1년 뒤면은 솔직히 제가 포인트를 받아도 이거를 뭐 잊어버리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만 지나도 네네. 내가 뭘 했는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마일리지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다방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5만 포인트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다방에서 다시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의 토큰으로 일단은 바꾸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동산 계약이나 뭐 서비스를 했으니까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 바꾼 거를 이제 이사업체의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이제 이사업체 서비스를 사용할 때 거기에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서로를 연결을 해서 서로의 트래픽도 좀 공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쉽게 보면은 TV를 볼 때 매달 포인트가 쌓였어요. 저희가 TV 포인트가 쌓이는 거 깜빡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숍 포인트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네, 중간에는 허브 역할과 이제 스왑 시켜주는 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포인트들이 어쨌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연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태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 말씀 중에 이제 우리의 귀를 또 간지리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토큰 나왔습니다. 네.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이제 토큰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프롭테크를 블록체인 상에다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토큰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 토큰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허브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기축 통화의 역할을 저희 플랫폼 안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기축통화다?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은 사실은 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뭐 A 업체와 B 업체가 포인트를 이제 수합하고 이제 교환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뭐 항공 마일리지들도 뭔가 전환시켜주는 통합돼서 이런 개념들도 많았는데 직관적으로 가능한 상황인데 그쵸. 예. 전통적으로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뭐 이슈나 문제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양사가 사실 공유해야 될 민감한 이슈들과 정보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뭐 네네.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현황이라든가 사실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공개를 해야지만 나중에 어떤 정산이나 뭐 이런 이슈들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또 정산 이슈에 있어서도 한쪽 서비스만 너무 잘 되면은 이 정산되는 이제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포인트의 가치의 기준이 다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다를 수도 있어서 그리고 한쪽에서 만약에 좀 데이터를 잘못 건드려서 우리는 이만큼 정산을 받아야 돼. 이만큼 하지 않았지만 이만큼 받아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쟁 사례가 있어서 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프롭테크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각각의 업체들은 저희와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다방의 포인트와 저희의 토큰이 이 하나의 작은 시장이 또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떤 여기서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처럼 어떤 이제 교환 비율이 각각 다르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뭐 그런 이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토큰을 활용해서 내가 다방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할인 혜택을 줘서 뭐 예를 들면 뭐 10,000원어치 저희의 토큰을 샀다. 그러면 교환했을 때 뭐 11,000원어치의 다방 포인트를 얻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혜택을 저희가 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업체는 저희와 이제 연결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직접적인 연결의 이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약간 그걸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예전에 그 물고기 잡는 사람이 네. 과일 먹고 싶을 때 과일이랑 교환을 하잖아요. 아, 근데
근데 이 물고기랑 과일이랑 도대체 몇 개랑 선사시대 교환할 때? 거냐? 선사시대 때. 그때. 전 얼마 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그때 나오게 된 게 돈의 개념이다 보니까 예. 돈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 그걸로 교환을 시켜주듯이 그 부분에 대한 역할에서 기축통화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매개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이제 뭐 키 역할을 하는데 이제 각자의 서비스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다방의 포인트는 이 사용성의 가치는 저희 토큰보다는 그 적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네. 다방에서만 쓸 수밖에 없고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 아지트 토큰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어떤 상장되어 있는 곳에서 어떤 이제 법정 화폐로 이제 바꾸거나 네네. 뭐 이럴 수 있어서 이제 사용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항상 어떤 교환 비율이나 이런 거는 이 아지트 토큰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로 어떤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마일리지 나왔고 토큰 나왔으면 대중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작년에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머지 포인트에 네네.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것 또한 이제 비슷한 네네. 제휴를 통한 포인트 사용, 네네. 결제 이런 내용에 약간 이슈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올해는 역시 토큰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붕괴되는 네. 그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약간 결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자산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될 때 이거를 보면은 네. 많이 우려가 되는데 어떤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까 뭐 처음 케이스로 말씀 주신 그쪽 이제 머지 포인트 같은 예. 경우는 어쨌든 선지급 어쨌든 선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직접적인 결제를 하거나 뭐 사전에 사서 이렇게 되는 이제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상 뭐 만약에 내가 다방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뭐 뭔가를 미리 사두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에 있는 뭐 아지트 토큰의 뭐 시세와 상관없이 사실 내가 다방에서 5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시세에 맞는 아지트 토큰에 5만 원어치만 사서 이렇게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바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그런 이제 구조인 거고. 토큰의 시세와 관계없이. 그렇죠. 사실 뭐 토큰의 가격이 뭐 500원, 1000원, 2000원이든 내가 5만 원어치를 5만 원의 서비스를 사용할 거야.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5만 원 정도의 아지트 토큰을 사서 교환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토큰의 시세와 관련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네? 시세와 토큰의 이제 가격하고 관련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격과는 네네. 그쵸 관련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이용자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네네. 통상의 플로우가 이제 내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는 시점에 뭐 토큰을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토큰을 구매하고 토큰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어떤 등량률에 따라서 네네. 그게 변화가 있겠지만 어떤 이용자가 내가 서비스를 이용할 거야 라고 이제 이미 마음을 먹고 이거를 이제 교환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는 사실 그 간격 차이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토큰이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클레이튼 기반으로 클레이튼. 만들어졌다. 네. 이 카카오의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더리움 기반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사실 있는데 네. 굳이 이거를 선택한 이유,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클레이튼을 지금 사용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메인넷도 고민과 이제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장 높게 봤던 거는 어떤 이제 트랜잭션 속도, 속도면도 있고, 속도. 네,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나오는 이제 수수료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럼요. 없는 게 어쨌든 저희가 또 어떤 이제 포인트 스왑을 이제 교환해주는 이제 서비스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어쨌든 트랜잭션이 다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네, 거기서 만약에 뭐 어마어마한 이 양들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그 수수료를 다 이제 뭐 어떤 그 수익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수료적인 뭐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가스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가스비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했고 어쨌든 저희가 또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국내 프롭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되게 접근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메인넷을
저희가 이제 클레이튼으로 이제 뭐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걱정이 돼갖고 이게 네. 보통 많은 블록체인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네. 사실 투자를 좀 받아서 토큰의 시세가 기술 발전이나 서비스의 발전에 앞서는 아, 그렇죠. 가능성이 그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네.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무조건 당연하지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 업계에서는 보통 어떻게 이거를 타개하려고 합니까? 뭐 일단은 이 토큰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제 공부를 그 해보시면은 그 일반 이용자들도 이렇게 공부를 요즘 되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백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네. 되면은 이 토큰에 대한 그 엘로케이션이 있어요. 엘로케이션도 있고 그 토큰마다 할당? 그쵸. 할당. 할당. 어디에 어떻게 쓸 거다. 뭐 마케팅이든 어디에 뭐 이렇게 쓸 거다라는 뭐 할당 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거를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제 풀 건지에 대한 어떤 이제 베스팅 기간이나 네네. 이런 락업 기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이제 백서나 이런 곳에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가 그 팀이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물건은 이 국내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그런 이제 이 팀과 관련된 물량이 건드릴 수 있는 물량이 그때 풀리고 락을 걸어놨다는 그쵸 얘기죠. 락업이 있고 그 다음에 락업이 풀리고 나서도 이거를 이 3, 4년에 걸쳐서 이제 일정하게 좀 베스팅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플랜을 계획을 짜놨어서 사실상 저희도 이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야 될 수밖에 없고 잘 돼야지 또 사실은 어떤 뭐 말씀드린 뭐 토큰 가치나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네. 열심히. 네. 사실 대중이 이미지가 안 좋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주식시장 같은 거는 IPO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서비스 중인 이 사업을 가지고 모금을 하는 개념이고 ICO는 사업과 서비스는 아직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그냥 비전 하나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잠깐 다시 넘어가 보면은 네.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관련해서 좀 특수성이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주택시장은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임대주택 쪽에 좀 많이 편중되어져 있죠. 네. 서비스를 개편하기보다는. 서비스도 서비스인데 사실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중개 업소들이 상당히 많다. 네네네. 많이 뭘 하더라도 이 중개업이라는 게 끼는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인데 사실상 엄청나게 거대한 오프라인 네트워크랑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서비스가 프로테크라는 게. 네네. 이거는 어떻게 좀 얘기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테크 서비스기는 한데 어떤 이제 부동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는 앞에 있는 그러니까 입장이 남 아니다 대표가 보니까. 직접 하지 않더라도 네네. 사실 다른 뭐 네. 같이 이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파트너들 네네. 그쪽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쵸. 프로테크는 지금 그쪽이랑 그 공인중개사 협회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뭐 한순간에 이렇게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 뭐 한 번에 어떻게 한쪽에 뭐든 이제 몰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중간 지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는 뭐 쉽진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뭐 전통적인 시장이 있는 오프라인 이 견고한 네. 이 집단이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운영되어 온 서비스를 하던 그런 그룹하고 새로운 테크 산업의 충돌은 뭐랄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내가 분명히 확인했었던 시세하고 직접 가서 물어보게 되면은 그런 거 없다.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허위 매물 허위 매물이 많았었는데 네. 허위 매물이 이제 자정적인 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영리해지고 그런 시스템을 믿고 가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에 그래도 허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쟁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심리가 부동산 쪽은 모든 서비스가 비슷한데 아무리 IT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나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야 물어보고 되는. 신뢰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중고차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 타봐야지 하는 거죠. 네, 우리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엔 전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전문가분들도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는 IT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것들 여기 내가 제일 오래된 곳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맥 베이스로 들어가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IT가 받쳐주게 되는 것들이죠. 그쪽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뗄 수는 없는 것 같기는 그럼요. 해요. 네. 그분들도 당연히 이런 뭐 그 정보 서비스들이나 이 IT 기술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네. 자체가 일단 투명성이 됐기 때문에 네, 누가 이제 네.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이죠. 네, 네. 이 블록체인을 통한 부동산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가지의 성향의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네. 굉장히 진보적인 서비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또 네. 반감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여쭤봤던 겁니다. 아, 네, 네. 예.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이 이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아직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죠.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이제 그 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탈중앙화라고 하는 게 중개사 없이 그냥 둘이서 그렇죠. 이제 계약 관계로다가 돈을 보내게 되면은 문서가 저한테 넘어오는 이게 되는 순간이 제일 두려우신 건데 그렇죠. 부동산 분야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 블록체인을 통한 플랫폼 사업, 이 네트워크를 블록체인에다 올려서 만드는 이제 서비스가 사실 현재까지는 규제가 또 많아요. 완전한 형태의 수익 모델, BM이라 그러죠. 네네. 이거 좀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네, 네. 우리나라 법상 토큰이 끼게 되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 여태까지 이거 서비스를 구상하거나 뭐 네네. 주변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생각하는 걸 보면은 어떤 분이 가장 이제 장벽으로 탁 다가옵니까? 장벽으로는 뭐 사실 말씀 주신 뭐 그런 뭐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식 같은 것도 인식이 먼저고. 그쵸. 그리고 주변 일반 분들에게 사실 뭐 토큰도 있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아니면 뭐 사실 구매를 하려고 해도 이 어떤 탈중앙화의 이제 특성상 여러 가지 뭐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프롭테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 자체가 다 이제 뭐 다방이나 이런 곳들도 사실은 뭐 웹3도 아니고 그냥 철저히 거의 웹2에 있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에 있는 서비스들이다 보니까 일반 이용자들이 뭐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토큰을 구매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뭐 포인트로 전환을 하고 이런 단계들이 굉장히 어떤 플로우가 되게 짧거나 아니면 되게 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앱으로 앱 안에서 또 교환도 되고 뭐 물론 이제 토큰은 이제 다른 이제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 이슈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떤 학습이 당연히 필요한 기간도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점에서는 네, 뭐 접근성과 대중성은 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해요. 네.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웹3라고 말씀을 하시죠. 웹3. 네. 웹3 나옵니다. 마케팅 용어입니다. 웹 2.0에 3.0으로 가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 웹 3.0을 이제 저는 정의를 할 때 참여와 보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많이 쓰게 만들려면 적절한 이제 보상을 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업 영역을 보게 되면은 일단 포인트를 교환해준 네.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로 제가 보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무언가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음. X2E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이 중에서 X에 해당하는 것들을 또 R이라고 네. 릴렉스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플레이 투 원 게임 이런 개념인데. 그 앞에 게 이제 그쵸. X라는 게 미지수니까 아. 뭘 네. 집어넣어도 돼요. 네. 내가 게임을 하면서 보상을 뭔가를 얻는 받는다. 시스템의 웹3.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을 했을 때 네네. 뭔가 이제 보상을 얻는 거를 뭐 X2라고 근데 그게 부동산에 적용이 되니까 부동산 하면서 뭔가를 얻는다. 이게 또 관심이 있어서. 뭘 얻을 수 있지?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릴렉스 투 원이라고 해서 릴렉스도. 좀 쉬면 네. 이제 토큰을 보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음, 어떤 이제 NFT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쉬면은 보상을 준다. 그쵸.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은 뭐 마냥 쉬면은 네. 어떤 보상을 준다라고 그럼 생각하실 저는 수가 주말에 있는데 보상을 많이 받겠는데요? 그러니까 확 와닿는 게 저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쉴 줄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명상앱부터 시작했고 이거 네, 써놓고서 맞아요. 강제로 쉬는데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또 나온 거기는 해요. 네. 요즘에 그 한 작년만 해도 되게 P2E가 되게 어떤 트렌드를 따라왔었고 예.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음. M2E라고 해서 어떤 이제 달리거나 이제 네네. 뭐 조깅을 하거나 무브톤. 걷거나 이런 이제 무브톤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지금도 액션에 하고 따른. 있고 예. 지금도 굉장히 핫한 이슈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많이 M2E 프로젝트가 많이 흘러나오는 과정에 좀 역발상으로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 움직이지 말자.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데 좀 멈춰보자.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희가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빠서 사실 뭐 쉰다고 해도 핸드폰을 보고 뭐 되게 너무나 바쁘게 지내는데 어떤 작은 보상을 주어서 뭐 쉬는 시간을 좀 여유를 갖는 시간을 좀 마련해보자.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해서 이제 릴렉스 투 원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냥 쉬면 주는 거냐는 또 아니고 저희가 이제 릴렉스 투 원을 하게 되면은 뭐 앱 안에서 뭐 GPS를 기반으로 뭐 아지트라는 공간을 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지트인가요? 그렇죠. 나만의 아지트를 설정할 수가 여기서 있고. 이렇게 앞에 그 프로테크 서비스랑 또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연결점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지트라는 공간을 정해서 이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스트레스라는 게 쌓이게 돼요. 스트레스라는 점수가 쌓이게 되고. 그것도 거기서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마냥 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 뭐 사실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쉴 때 좀 제대로 쉬어라. 그리고 쉬면서도 조금 보상을 주면 또 재미도 있고 어떤 자기가 또 뭘 획득한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만족감. 그렇죠. 만족감. 예. 네. 만족감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바깥 생활을 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쌓고 나서 다시 내가 뭐 내 집으로 설정했던 아지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토큰을 보상으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인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화도 있겠지만 결국 여기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아지트 토큰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쉬면서 보상을 얻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아지트를 가지고 그럼 나는 나 이사할 때가 됐어. 그러면 뭐 이사 업체에다가 이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돼. 그럼 또 저희 이제 포인트를 교환해주는 서비스 쪽으로 와서 바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고 있고 네. 그게 그냥 저희 아지트라는 앱 안에서 두 가지 서비스가 그냥 한 번에 같이 이제 들어가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되실까봐 제가 여쭙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보상과 참여와 보상이라는 거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측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매저가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이 사람이 기여를 했는지 참여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값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무브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또 쉬운 개념이 될 수 있는 게 거기서 측정이 가능한 건 운동 에너지거든요. 진짜 달렸느냐 안 걸었느냐 측정이 가능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릴렉스라고 얘기하셔갖고 이건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굉장히 절묘하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제가 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왔다 아지트로다 정했다. 네네. 그럼 일하는 공간인데 네. 아지트인 거잖아요. 네네. 나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쉬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측정값을 정하실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제 노하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설정해놓은 네. 내 핸드폰을 그냥 사무실 네. 책상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래서 휴식이 밀어넣는 되는 거죠, 그냥. 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위치 기반으로 해서 네. 아지트를 설정을 하고 그 바운더리를 이제 벗어났을 때는 뭐 그게 어떤 이제 행동이겠죠. 예,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이제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제 토큰을 얻는 건데 또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토큰을 얻으려면 저희 앱을 키고 사실은 저희가 또 어떤 그 디지털 디톡스를 조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자이로 센서를 이용을 해서 자이로 센서로. 핸드폰을 오히려 이제 만지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보상이 들어오던 게 이제 안 들어오게 되는. 가만히 놔둬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냅두고 자이로 사실상 센서는 뭔가 네. 어떻게 설명해야 핸드폰이 되지? 이제 움직임을 이제 측정을 해서 그래서 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Move to는 반대로 이게 일정하면은 보상이 안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뭐 차를 타거나 뭐 이렇게 네. 어떤 치팅을 한다는 그쵸, 그쵸. 이런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움직이고 실제로 이제 러너에 대한 어떤 그런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제 값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게 이 사람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이런 것처럼 사실 저희는 이제 반대로 그 여유 시간만큼은 좀 다른 거를 하도록 좀 뭔가 뭐 사실 뭐 책을 보거나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만 내려놓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좀 그래도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조건제 믿음이니까. 한다는 게 또 사실 중요한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10분이든 20분이든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되다 보면은 좀 라이프스타일에 조금 변화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측정들을 네. 도구들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의 뭐랄까 비판적인 소감은 이거를 굳이 결국에는 블록체인을 해야 하나로 이제 귀결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종국에는 이게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뭐 프롭테크 서비스들 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제휴를 통해서 뭐 교환 가치를 정해서 그거를 이제 수합을 한다는 네. 개념 거기서 토큰이 없어도 사실 굴러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도 이제 P2E가 아니고 그 뭐였죠? X2E 네. 휘면서 R2E 네. 이 개념 또한 앞서서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거나 걷는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로직은 휴대폰의 센서를 통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궁금한 거 중요한 거는 이 생태계 어떻게 구성되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면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고 회사에도 어떻게 이득이 되느냐 요 생태계가 사실 어떻게 짜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회사에 이득이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이제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포인트 교환을 할 때 어떤 거기서 일부의 수수료 그리고 뭐 R2E에서도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면 네, 그쵸.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면은 네네. 복잡할 수 있어서 네. 이 토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또 그러니까 힙스라는 토큰을 이제 쉬면은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지트 토큰으로 또 교환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R2E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때 좀 소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또 일부 이제 수수료를 이제 받아서 사실 어떤 매출로 인식을 저희는 지금 네. BM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거기서 사실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으면은 기능들이 있으면 이제 트래픽이 당연히 이제 몰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트래픽을 바탕으로 어떤 뭐 앱 안에서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서 또 어떤 마케팅 플랫폼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이제 생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외부의 어떤 추가적인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토큰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상장이 돼 있고 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지는 않고 일단은 뭐
덱스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화된 이제 클레이 스왑이라는 네. 곳과 이제 해외 쪽 거래소 MEXC에 이제 상장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서비스 자체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홍보를 해드리는 차원은 절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궁금한 게 더 많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블록체인하고 이렇게 뭐 오늘 프롭테크 이야기를 나눠봤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 블록체인을 좀 어떻게든 얹어보겠다 네.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실질적으로 성공해서 빵 터트린 사례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렇고 아니 뭐 맨날 저 시작 단계는 이 사람들이 왜 요즘에 이제 끝나는 단계는 블록체인이냐, 없어요. 블록체인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제가 왜 맨날 굳이? 물어보는 게 굳이 이렇게 간다. 이게 말씀하셨던 토큰 때문에 그래요. 음. 이제 마일리지를 그냥 교환만 시켜주게 되면 그렇죠. 활용처가 회사가 세 군데다. 세 군데에서만 서로 마일리지가 교환이 돼요. 그럼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가진 거 어디다 쓰지? 이거에 대한 그 다음에 넥스트 답이 있어야 되는데 토큰으로 받아서 이 토큰은 여기가 아니라 아니 마일리지 갖다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현금화 시켜갖고 진짜 실물 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면 이게 더 큰 거죠. 난 여기다 안 쓰고서 내가 받은 것들을 그냥 돈을 뽑아서 이거 갖다 다시 또 저금할 수도 있고. 그럼 보세요. 마일리지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이쪽은 현실 세계, 현금 세계가 있는데 훨씬 더 큰 연결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결점이 사실은 네. 블록체인하고 토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웹3라는 많은 기업들이 네. 그래서 아까 디앱을 만드시는 이유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사실 컨셉을 보면은 상당히 투명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의 신뢰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또 결부가 되면서 상당히 이미지가 또 좋지가 않아서 되게 이런 문제죠. 오해를 또 불러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남아람 대표님 블록체인을 실물 경제랑 엮어보겠다 이 프로테크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네. 플레이어로서 오늘 이 기대감 오늘 나오신 소감도 함께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요. 네, 생각보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도요. 네. 뭐 네, 아직 저희도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리고 이 산업 자체도 태동이라기보다는 계속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웹3도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냥 웹2에 있는 이런 프로테크 일반 실물 경제 기업들을 어떻게든 좀 그래도 블록체인과 연결을 시켜서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중간 연결해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서비스하는 업체들, 기업들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도 규제 당국이라든지 세상의 인식도 같이 좀 발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랑 남아람 대표는 N사 게임 업체에서 잠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람 대표의 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네네.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다른 사람 같습니다. 네, 더 좋다는 앞으로도 얘기시죠? 기대하면서 언제까지 계속 하는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포맥스티 남아람 대표, 풀풀스테이크의 남아람 대표 함께 해봤고요.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포맥스티 내용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고 또 남아람 대표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컨셉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테크데이 이인복 대표님 마음에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셨어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예, 좀 신선한 시각이었었고요. 주거를 갖다가 이제 릴렉스 거기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도 재밌었었고 수많은 사업 기회가 있다는 거를 저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인포맥스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